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선 간밤에 뉴욕장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고용지표 하나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이게 또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노동부에서 작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일자리 수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보통 이제 매월마다 일자리 수 조사하는데 예.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일자리는 확정적으로 어떻게 나왔다 이게 수정하는데 원래 한 180만 개 정도 일자리 만들어졌다라고 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런데 이게 91만 명이 왜곡됐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절반 정도였는데, 네,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왜곡됐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안 좋구나라는 걸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이게 올해 3월까지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6개월 전 수치고 오히려 이제 고용이 안 좋으면 이제 금리 인하하는 명분이 더 확실해진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면서 지수가 잠깐 밀렸다가 이제 다시 플러스로 올렸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약간 주춤했던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이제 주요 반도체주들이 올라가고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이제 이런 헬스케어 같은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서 3대 지수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또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요 일자리 수 조사 제 기억으로는 요거 그 미국 노동부 쪽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ADP라는 곳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곳, 총 세 가지에서 이제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매월 초반에 나오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 비농업 일자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첫 주 금요일에 나오는 비농업 일자리요. 예, 그리고 요거 방금 이제 헬스케어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요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올라갔는데 이게 보통 이제 업종으로는 헬스케어로 분류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보험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갔던 거는 이제 그 보험 가입자 중에서 4등급 그러니까 이제 좀 고가의 보험 가입자가 많았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 보험자가 많으면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보험사에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가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많이 타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이게 업종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대표님, 요 일부 과감한 금리 인하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요거는 일반 그 어떤 상식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원래 돈이 풀리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0.25%포인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거 이러다가 0.5%포인트 인하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0.5를 내리면 투자자들이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하는 건 좋은데, 0.5를 내릴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그룹에서는 오늘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8월 고용지표가 워낙 최근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로 틀어막을 수 없는 이제 계속 고용이 좀 둔화되면 아무래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또 기업들의 성장이 좀 둔화되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 금리 인하 해도 이걸 이제 막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또 많이 인하를 하면 또 그만큼 또 경제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또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좀 너무 인하폭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오히려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0.25%가 아니라 0.5%포인트로 되면 경제 악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게 적당해요? 저는 그냥 0.25씩 3번 꾸준하게 내리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죠. 대표님 이번에 좀 환율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요거 최근 외환 시장 흐름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최근에 보면 그 기축통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달러, 유로, 엔화 이런 거 유명한 환율이 화폐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약세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의 재정 문제가 있고 엔화도 일본 총리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달러는 이제 금리 인하가 있어서 근데 이 중에 이게 다 섞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약하냐.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한 게 주식시장에는 가장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럽 상황이라든가 일본 정세 상황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고 달러 강세에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되는 거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일단 유럽과 일본은 이슈가 정점을 통과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프랑스 총리가 이제
사임하게 될 것 같고 일본도 총리가 사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불확실성은 최고점은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됐고 예. 그리고 지금 유럽은 금리 인하 한참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는 이제 미국만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잠시 뭐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하락할 거다 이렇게 봐서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증시 한번 보죠. 어제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예, 어제는 뭐 재료 3개가 합쳐지면서 지수가 또 강하게 올라갔는데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이제 반도체 걱정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뭐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양도세 기준이 아마 내일 대통령이 맞아요. 뭐 밝힐 거라고 하던데 예. 뭐 양도세 기준이 투자들이 걱정하는 거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됐거든요. 특히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를 한 20포인트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올라가는 데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1년치 한 번에 허가 받는 방식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도 반도체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돼서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고 또 세제 개편한 기대감에 또 증권주가 강하게 올라가서 두 업종이 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증시 뭐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 지금 이 박스권 돌파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어제 종가가 이제 예.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일단 큰 불확실성이 그동안 이어졌었는데 이걸 일단 넘어갔잖아요. 뭐 미국의 뭐 고용 지표를 비롯한 지표들,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있어서 예.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했는데 이게 다 무난하게 지나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앞으로 다가오는 재료가 금리 인하,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세제 개편안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알려진 재료라서 이제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재료가 확인됐다, 뭐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예. 실제로 그 전후에서 주식시장이 좀 조정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길게 보면 그 미국의 금리 인하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돈 많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서 금리 인하와 또 세제 개편화 확정 이후에 일적인 매도는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강세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세장이 시작되면 저점 대비 100% 이상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이 한 43%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 뭐 중기로는 보면 아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주식 양도세 문제 이제 내일 이제 최종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일 뭐 주식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주가 지수 뭐 이런 거 좀 예상이 가능하겠네요. 많이 오르게 될까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뉴스가 예.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뉴스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실 예상이 됐던 거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투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죠. 거, 이 예측이 됐던 거라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 하루 정도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이미 그래요? 이번 주 초부터 반영이 된 거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연말에 이제 걱정했던 뭐 대주주들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어서 예. 일시적인 매도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이제 계속 안도감이 되면서 다시 또 저가 매수가 가동이 되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끌어주는 대장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현재 주도주라고 할까요? 뭐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재료가 뭐냐, 이슈가 뭐냐가 이제 중요한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하고 세제 개편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닥의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 증권주와 또 지주회사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예. 돈이 많이 돈다 이렇게 되면서 뭐 증권주 강하게 올라가고 제약주 올라가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할부로 구매하기 때문에 할부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 또 자동차 구매가 늘어난다 또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증시 챙겨봐야 될 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장에서 어제 이제 반도체만 올라갔었는데 이게 하나로만 계속 올라가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종목군들,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 후속주들이 좀 따라 붙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훈 블로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